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엿새째를 들어왔죠. 11월 6일자로. 조선비즈의 출처인데,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1,462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총 1,362명으로 집계돼서 1,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일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들 줄어서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이 음주가 다시 많이들 시작되겠죠. 음주운전 적발이 1486번, 자, 뉴스에 출처인데, 조금 이 음주 운전에 대한 이게 강화될 것 같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연시는 이제 술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리운전들 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초청을 받았고, 이 일시대 국제기사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수집했습니다. 이 블링턴 장관이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서 10일부터 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외교장관 회상회의를 할 건데 이때 이번에 20여 개국이 참석할 걸로 알려져 있고 한국도 자 초청됐다고 합니다. 음,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물론 좀 줄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비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만 명이 나와도 감당할 수 있게 미리 병상을 확대하는 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을 추가 확보하라는 내용 행정명을 내리면서 자,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위드 코로나 여파로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이유가 돼서 이게 좀 병실을 많이 확보를 해놓으려는 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시장에서는 벌써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전환을 하고 잘 움직였죠. 자, 일봉에서 보면 SY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한 8%대 거의 급등했다 왔고, 모텍 같은 경우도 살짝 반응해줬습니다. 4%대. GHC 소재가 제일 크게 갔다 왔는데 거의 24%대까지 올라갔다 오고, MBH 코리아도 살짝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음압병실 관련해서 좀 잘 움직인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음, 한미약품 개별 바이오주들을 좀 살펴보면 한미약품이 백혈병 희귀약품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마일스톤 최대가 5천억 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 이코노미스트의 기사고요. 한미약품이 급성구스 백혈병 치료제 후보물질을 이 나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앱토즈 바이오 사이언스에 5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 라이선스 아웃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앱토즈는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HM4323구의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한국 한미약품의 3분기 매출이 대단하죠. 이런 이제 기술 수출도 이제 있긴 하지만 한미약품 자체적으로도 전년 대비 거의 13.5%대 이 팜데일리의 기사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영업이익 흑자 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R&D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한미약품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서 매출과 영업이익 전부 다 큰 성장을 이뤘고 완벽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이 올해 3분기에 연결해준 기준으로 매출 3,031억 원과 영업이익 369억 원, 순이익 281억 원을 달성하고 R&D에는 매출 대비 13.4%인 403억 원을 투자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이 어쨌거나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인데 한미약품이 좋은 실적도 있었고 또 기술 수출 같은 좋은 호재들도 있는데 일단 이 주가를 좀 보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자, 일봉에서 보면 저 뉴스와 함께 살짝 급등했죠. 6%대까지 올라왔다가 종가는 3%대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전에 엄청 잘 올라가던 거에 비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15년도인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20년도 7월 달 거의 주가의 가격으로 획일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실적과 이런 걸로 좀 반등을 잘 해줘서 한미약품 주주분들이 조금 좋은 이렇게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한미약품 영업 실적이나 이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좋아진다면 주가에도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 이번에 이 가장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머크 관련주죠. 머크가 지금 이 알약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머크와 관련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화이자죠. 화이자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머크가 개발한 이 치료제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제 머크 화이자 주식 같은 게 많이 올라갔는데 경쟁사인 머크 관련주의 주가도 급락하고 역시 백신 관련주들인 이 모더나 또 노바백스의 주가가 급락하게 됐습니다. 제 바이오주 전 영상에 보면 관련 영상이 나와 있고요. 일단 MBC 뉴스에 출처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달 중에 먹는 치료제 13만 명분을 구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음, 앞서서 이제 내년 1분기 중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 중 미국 머크와 20만 명분, 화이자사와 7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13만 4천 명분은 추가 협의 중이고, 자, 이달 중 전부 확정할 거라고 합니다. 이 머크 관련주들이 이 영국의 이제 머크사가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잠깐 잘 움직였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HK는 대표적인데, 자, 일봉에서 보면 이 거의 14%대 갔다가 엄청난 꼬리를 나고 뭐 떨어졌죠. AB 프로바이오도 달렸겠는데 마찬가지로 10%대 갔다가 역시 긴 꼬리 나고 떨어졌는데, 음, 머크사의 이 개발 연구 임상 소식과 함께 올라갔다가, 자, 이제 거의 다 이 건건한 운봉을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화이자의 또 이 치료제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월요일 날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이자에 대한 효과가 너무 좋으면 머크 관련주들이 약간은 좀 뒤집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머크 주식이 거의 9%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머크 관련주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월요일 시장이 열려봐야 할 것 같고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미코바이오가 보면 말레이시아의 이 전국 공항에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수출했습니다. 뉴스핌의 김영석 기자님의 글이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코로나19 진단 장비 이 100세트, 이 전용 PCR 장비 100대와 핵산 추출 장비 100대를 수출한다고 3일 밝혔죠. 해당 진단 장비는 자, 구일람 룸푸르 외국계 공항이면 좀 어려워요. 국제공항에서 이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7개 국제공항 내 전부 코로나19 검사 센터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말레이시아가 국경 봉쇄에 나섰는데 백신 접종률이 90%를 달성한 현재 국경 재개방을 본격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대단하죠. 90%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위험성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믿고 바이오메드와 코로나 진단 이런 장비를 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렇게 됐고 미코바이오메드에서 보면 좋은 캐거죠. 자, 미코바이오메드의 주가를 잠깐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원체 이제 안 좋긴 한데 월봉에서 이제 주가의 지름 많이 떨어져 있죠. 저번 달 최저점이 8,800원인데 지금도 이제 만 원대 와 있고 주봉에서는 일단 추세는 틀어놓고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 5주선 같은 걸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틀 잘 급등했었어요. 10월 달에 외국인 진단 키트가 새롭게 조금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특히 이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진단 키트 중에 선별적으로 모든 진단 키트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약간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위코바이오메드가 그런 이슈에 있었는지 어떤 잘 올라갔고 일단 금요일은 반응하지 않았죠. 잘 지켜주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생명선으로 알려진 21선만 잘 지켜주고 들어나가면 한 번, 두 번 급등한 거에 힘입어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원체 상장한 후에 최저점을 찍은 게 8,800원인데 이것저것까지 왔다는 게 상당히 좀 이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반등할 때도 되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건 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머크사나 화이자 이런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산 코로나 치료제 기술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국내 기술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블루타임 미디어의 정도영 기자님의 글이고요. 이하 여자대학교 이혁진 교수님 팀들이 이렇게 이 국내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호재가 되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mRNA 관련해서 ST팜하고 잘 연결돼 있긴 한데
자, mRNA 첫 국산 ST팜, 국산으로 mRNA 백신 개발사 대나. 자, 이게 보면 이혁진 이화여대 교사 분명 말씀드린 mRNA 핵심 물질 엘피닝이가 국산화됐고 국산 첫 특허 등록도 마쳤습니다. 이달에 과학기술이 선정이 됐는데 이 LNP가 mRNA를 효과적으로 몸속에 보낸 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ST팜이 바로 이런 국산 NAPN 기술을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mRNA 개발 관련해서 ST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이런 유형의 기사가 됩니다. 팜데일리의 기사고요. 이 실질적으로 이 ST팜과 같이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 놓은 게 동아에스테하고 한무약품하고 제신혹십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무약품 좀 받고 ST팜의 주가를 잠깐 보면 사실 이 mRNA 관련주들이 거의 많이 올라왔었어요. 보통 보면 월봉에서 예전에 한 12,000원 하던 종목들이 거의 막 10만 원대를 넘어가는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올라온 만큼 이제 조정을 거치는데 다시 이런 것과 하나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까지는 우리가 미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월선 같은 데이터를 하면 안 돼요. 이걸 깨면 추세가 깨지는데 가격은 8만 원대가 돼요. 지금 89,600원이죠. 그러니까 8만 원대 데이터라도 않고 돌아나가 주면 그러한 기술력을 이제 받아서 다시 반등해 줄 것도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국산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거의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주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린 대원제약 여기 있고, 또 제네셀 진원 생명과학도 이렇게 일단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전부 다 임상에 진입하고 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가들이 벌써 많이 올라와 있고, 실적으로 이제 화이자의 코로나 이 먹는 치료제, 머크의 치료제 개발로 인한 소식으로 인해서 호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악재적인 영향이 돼서 많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 관련주들을 보면 자 이렇게 자 골드퍼시픽, 한국방역, 제넨세라고 연결된 이런 종목들도 있고 이 분광약품, 식품제, 한국벤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좀 밀렸죠. 또 급락도 하고 이 급락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화이자 치료제 개발로 인한 이런 건데 사실 주가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 주가 가치는 굉장히 낮아요. 예전에 코로나 저점일 때 이제 이런 데기 때문에 사실 뭐 이상 더 밀려봐야 어디 더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약간 주의하셔야 되고 한국파마나 보안약품, 신풍제약 이제 이런 친구들은 원체 많이 올랐었죠 예전에 치료제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체 이제 많은 부분을 토해내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제약업체들도 코로나 치료제를 꼭 성공시켜서 일단 조금 너무 비싸죠? 지금 머크나 화이자가 저렴하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만 이래도 조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희소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